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선물입니다. 선물. 그 옵션과 더불어 대표적인 파생 금융 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5개의 주제로 목차를 구성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에 관련된 기초 개념이고요. 두 번째는 선물 거래의 구조,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경제적 효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선물 가격의 결정 모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물 거래의 유형, 이렇게 5가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 거래란 무엇이냐, 그 기초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현물 거래부터 좀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현물 거래, 선도 거래, 그 다음에 선물 거래. 이 세 가지가 그 선물 거래를 이해하는데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현물 거래라 하면 상품을 인수도함과 동시에 대금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건을 사고 지금 가격으로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끝이죠. 선도 거래는 그 결제 금액은 지금 결정을 하고 상품을 주고 상품을 주고 돈을 받거나 뭐 상품을 받고 돈을 주거나 이런 것은 나중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지금만 주는 건 아니고 결제할 금액만 지금 결정하는 거죠. 선물 거래는 이런 선도 거래를 사고 파는 거래를 선물 거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말로만 현물 거래, 선도 거래, 선물 거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개념이 잘 안 잡히죠. 그래서 그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3월이라고 해요. 그런데 12월에 가서 그 김장을 담그려고 배추를 사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배추는 3월달 시점에서 보면은 800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배추를 800원 주고 지금 당장 내가 사면은 그거는 현물 거래입니다. 그거를 이제 잘 보관했다가 12월 달에 갖고 가가지고 김장을 담그면 되는 거죠. 그런데 갑순이는 김장을 대비해서 농부와 배추를 12월 달에 1,000원에 사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농부는 그 12월 달에 배추가 수확되면은 갑순이한테 돈을 1,000원에 파는 거죠. 돈을 1,000원 받고 배추를 파는 거예요. 이럴 때에 선물도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기초자산이 있는데 그 기초자산이 이제 배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초자산의 현재 가격은 800원이고 12월은 이제 선물의 만기가 됩니다. 12월은 선물의 만기가 되고 선물 가격은 이제 1,000원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선도 거래예요. 선도 거래. 이렇게 12월 달에 1,000원에 배추를 사기로 하고 12월 달에 가서 배추를 받고 1,000원씩 주면은 그게 이제 선도 거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8월 달쯤 가가지고 갑순이가 미국에 이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농부와 그 배추를 1,000원에 12월 달에 사기로 한 약속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거를 갖다가 그 앞집의 그 아줌마가 배추 가격이 오를 것 같은데 배추를 확보해 놓지 못했다고 걱정을 해요. 그러면은 갑순이가 그거를 파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 계약을. 그게 선물 계약이에요. 그래서 이 만기가 되기 전에 대체로는 선물은 만기가 되기 전에 선도 거래를 팔고 사게 되는데 그것을 선물 거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매입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갑순이가 12월 달에 그 배추를 1,000원에 사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선물 매입자인데 이 사람은 그 기초자산의 만기 가격이 높을수록 이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가서 배추가 1,000원이 아니라
1,500원이 됐다. 이러면은 1,500원이 될 거를 1,000원에 사놨으니까 좋은 거죠. 이익이 나는 거죠. 그렇지만 선물 매도자, 농부는 계약을 안 하고 그냥 12월에 1,500원에 팔았으면 이익이 났을 텐데 1,000원에 팔게 되니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선물 매입자와 선물 매도자는 그 손익이 제로섬의 특징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이익을 보면 그만큼 다른 한 사람이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럼 농부가 손해잖냐? 그러면 농부든 대신 그 배추 가격이 폭락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1,000원을 받는 것이 안정적인 거죠. 그래서 그 위험을 막아 놓는 거죠. 그래서 갑순이는 선물 매입자, 농부는 선물 매도자가 되고 12월 달에 가서 선물 가격이 1,300원이 되면 갑순이는 300원 이익이고 농부는 300원 손실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물 거래의 구조를 설명을 하면요. 선물 거래는 이 선도 계약을 사고 파는 거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 갑순이가 농부한테 12월 달에 배추를 받기로 하고 1,000원에 사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그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계약으로 만들어진 거를 거래를 합니다. 선물 거래에서는. 그래서 기초자산의 수량과 품질, 계약 단위 또는 계약 만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만기가 3월, 6월, 9월, 12월 두 번째 목요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선물이 거래되고 있는데 중간에 나는 필요한 것이 뭐 5월이다 이러면은 6월물 가지고 또는 9월물 가지고 또 12월물 가지고 자기가 맞추어서 거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인 수요는 이 표준화된 계약에 따라서 맞춰지는 거죠. 선물거래 구조에서 가장 그 특징적인 제도는 일일정산 시스템이에요. 일일정산 시스템이라는 것은 선물 가격의 변화를 반영해서 손익을 즉시 실현시켜주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원의 선물을 매입했는데 가격이 95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 내 계좌에서 그냥 5원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그런데 주식과 채권은 어때요? 손실이 나도 내가 팔 때까지는 손익이 실현되지 않지 않습니까? 나 주식이 지금 반토막 났다. 그래도 갖고 있다 보면은 뭐 오를 수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자. 이러면 손실은 아직 실현이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물 거래는 매일매일 그 가격대로 내 계좌에서 돈이 나가고 들어오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갑순이가 배추를 1,000원에 사기로 해놨는데 그 12월 물이죠. 그거는. 그랬을 때 12월에 만기가 되니까 12월 물이에요. 그런데 12월 물을 1,000원에 사놨는데 하루 지나서 그것이 950원으로 됐다. 그러면은 내 계좌에서 50원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1,100원이 됐다. 이러면은 다시 150원이 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손익이 매일매일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것이 바로 일일정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나 손실이 이게 그 선물을 사고 파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옵션은 그 돈이 들죠. 그 옵션의 경제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옵션 가격을 지불해야 되는데 선물은 그냥 내 의사 표시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선물을 매입했다. 그러면은 배추 12월물을 샀다. 이렇게 의사만 표시하면 돼요. 그런데 돈이 그 가격이 떨어져서 돈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 계좌에 돈 한 푼도 없으면 빠져나갈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팥돈을 넣어놔야 돼요. 그것이 바로 증거금입니다. 그래서 증거금을 영어로 마진이라고 그래요. 마진. 그래서 우리가 그 2008년 금융위기를 소재로 한 영화 중에 마진콜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증거금이 부족하니까 채워 넣으라는 연락이 오는 것을 마진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마진은 크게 위탁증거금과 매매증거금으로 구별이 되고 위탁증거금 안에는 개시증거금, 유지증거금, 초과증거금, 뭐 추가증거금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거금 계좌에 돈이 있어야 그 선물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물 거래의 그 경제적 효과를 보면은 선물 거래의 손익에서는 그 선물 매입자와 선물 매도자의 그 손익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은 왼쪽 그림이 선물 매입자의 손익이에요. 그러니까 만기에 가서 선물 가격이 배추 가격이 1,000원을 중심으로 그 이상 오르면 오르는 것만큼 이익이고 내리면은 내리는 것만큼의 손실이죠. 이게 이제 갑순이의 손익입니다. 근데 농부의 손익은 오른쪽에 있죠. 이거는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손해를 보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도자로서 이익을 얻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선물 매입자의 만기 손익은 S-F라고 그래요. S는 그 현물입니다. 만기 현물 가격에서 선물 가격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만기의 배추가 1,300원이 됐다. 그러면은 1,000원에 사기로 했으니까 1,300원 빼기 1,000원. 이래서 300원 이익이 나는 거죠. 매도자는 F-S입니다. 그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뺀 것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죠. 선물 거래의 경제적 효과에서 그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는 것인데 이건 나중에 이제 선물 거래의 유형에서도 설명이 됩니다. 일단 해지 거래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까 그 농부와 갑순이 같은 경우가 이제 해지 거래자예요. 현물 자산의 가격 변동으로부터 생길 수 있는 손실을 막기 위해서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이죠. 투기 거래자도 있습니다. 이 투기 거래자는 선물 가격의 변동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익을 올리고자 선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현물 포지션은 없이 선물 가격만 보고 그 가격 변동으로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재정 거래자가 있는데 차익 거래자라고도 할 수 있죠. 이 사람은 선물 가격이 그 현물 가격에 비해서 고평가되어 있거나 저평가되어 있으면은 고평가되어 있을 때는 매도하고 저평가되어 있을 때는 매수해가지고 그 차익을 그 균형 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만큼을 이익으로 얻게 되는데 이런 사람을 재정 거래자라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은 이제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의 그 경제적 기능을 설명을 하면은, 위험 관리 기능, 가격 예측 기능, 자원의 효율적 배분, 또 유동성 증대, 신금융 상품의 개발, 이런 기능이 있어요. 위험 관리 기능은, 아까 그 갑순이와 농부처럼 선물을 통해서 위험을 줄일 수도 있는 거죠. 또 투기 거래자처럼, 선물을 통해서 이익을 더 크게 낼 수도 있습니다. 손실이 크게 날 수도 있고 그것이 이제 위험 관리 기능이에요. 가격 예측 기능은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예측이 선물 거래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예측하는 노력이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은 이제 선물 가격이 특정 상품에 대한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나중에 선물 가격이 높다라고 하면은 배추 가격이 오를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배추를 많이 재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어떤 공급이나 그 수요가 어떤 그 편중된 그런 상황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유동성 증대는 이제 표준화된 계약으로 거래를 집중시켜서 상업하는 거래가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래가 많아진다는 유동성 증대 효과를 가져온다는 거고 새로운 금융상품, 그러니까 금융공학의 그 발전으로 이제 선물도 새로운 상품이잖아요. 이 선물을 기존 상품과 연결시켜서 또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신금융상품의 개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그 선물 가격의 결정 원리를 보겠습니다. 선물 가격의 결정 원리는 보유 비용 모형이라고 그래요. 보유 비용 모형.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현물 가격을 기준으로 선물 가격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 두 개가 어떤 관계식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보유 비용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물, 선물 패리티라고도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비용만 있는 경우예요. 비용만 있는 경우. 그거는 FT는 S0 플러스 C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FT는 T는 선물 만기입니다. 그러니까 12월에 만기가 되는 배추 가격, 그게 FT예요. 그리고 현재 선물 가격, 현재 현물 가격, 배추 가격, 그 아까 800원이라고 했잖아요. S0. 그러니까 제로 시점에서의 스팟 프라이스, 현물 가격. 그러니까 800원이에요. 그러면은 1,000원은 800원 플러스 C다. C가 뭐냐? C가 현재부터 만기까지 갖고 가는 데 드는 보유 비용입니다. 즉, 내가 그 현물을 배추 800원을 사가지고 800원에 사가지고 12월까지 갖고 가는데 드는 비용이 C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에 농부하고 약속한 배추 가격이 1,000원인데 800원에 지금 사가지고 배추를 보관해서 12월 달까지 갖고 가는데 150원만 든다. 그러면은 누가 농부하고 1,000원에 약속하겠어요? 950원 해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현물 가격이 800원인데 선물 가격이 1,000원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현재 배추를 800원에 사가지고 12월 달까지 갖고 가서 김장을 담그려고 12월 달까지 갖고 가는데 200원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물 가격 그 1,000원이 바로 800원 플러스 200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비용만 있는 경우에 이제 그 FT는 S0 플러스 C다 해서 비용이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가 비용이다. 그래서 현물 가격에다 비용을 더하면은 선물 가격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보유 비용 모형입니다. 그러면은 비용에는 어떤 비용이 들어있을까를 봅시다. 이 보유 비용은 재고 유지 비용, 캐링 코스트라고 해요. 캐링 코스트. 그런데 이 캐링 코스트 안에는 이제 이런 게 들어있다 이거예요. 첫 번째, 보관 비용. 그러니까 배추를 사서 어디 냉장고에 보관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나중에 김장 담그는 데까지 갖고 가요. 수송 비용. 또는 지금 배추를 사서 냉장고에 갖고 간다든가. 그리고 또 이거 운송하고 이럴 때 그 보험료 또 분실에 따른 보험료도 들어야 돼. 보험을도 들어야 돼. 그래서 보험료도 들어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이제 금융비용. 800원 주고 사놓게 되면은 3월 달에 사놓고 나면 8월 달까지 800원은 묶여 있는 거 아니에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800원 가지고 이자도 벌 수 있고 어디 주식 투자하면 배당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그거를 포기해야 되니까 그런 금융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네 가지가 그 보유 비용 안에 캐리 코스트로 들어가는데 금융 선물 우리가 공부하는 게 이제 금융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 선물에서는 금융 비용이 가장 중요한 항목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 비용과 수익이 함께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FT는 S0 플러스 C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갖고 가는 것이 이제 배추가 아니라 닭이라고 해요. 닭. 꼬꼬대 닭. 그러면은 닭이 12월 달에 넘겨받기로 닭을 했는데 지금 병아리를 사가지고 그때까지 갖고 가는 때 지금 병아리 가격은 S0예요. 병아리가 커서 이제 닭이 될 테니까 그런데 병아리 사는데 S0고 거기에 C가 들어요. 보유 비용이죠. 12월까지 될 거 가는데
보유 비용이 뭐가 들까요? 그 병아리 값에 대한 금융 비용도 들 거고, 병아리를 사료비도 들 거고, 병아리를 닭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보호도 해야 될 거고, 그런 비용들이 들어요. 그런데 병아리가 뭐 한두 달 지나더니, 알을 낳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알은 바로, 수익이 되는 거잖아요, 수익. 그러니까 그거는 비용의 반대죠. 그러니까 S0 플러스 C 마이너스 R을 낳는다고요. 그래서 R을 빼요, revenue. 그래서 S0 플러스 C 마이너스 R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물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의 R은 달걀의 R이지만 우리가 예를 든 것으로는, 그런데 그 주가지수 선물의 경우에는, 주가지수 선물은 뭐예요? 그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만들어진 선물 아닙니까? 파생상품. 그러면은 주식에서는 뭐가 생기죠? R이 배당이 생긴단 말이에요. 배당. 그러니까 그 배당만큼을 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리 선물은 기초자산이 채권이에요. 채권을 갖고 있게 되면은 뭘 받습니까? 일정한 기간이 될 때마다 이자를 받잖아요. 그래서 이자가 R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FT는 S0 플러스 C 마이너스 R 이렇게 표시가 돼서 그 보유 비용 모형의 수익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물론 C 마이너스 R을 합쳐서 그냥 캐링 코스트라고 하면은 캐링 코스트가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R이 C보다 더 크다면 캐링 코스트가 음수가 돼가지고 그때는 현물 가격이 선물 가격보다 더 큰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유 비용 모형은 결과적으로 정리하면은 선물 가격은 현물 가격에다가 보유 비용을 더하는 거다. 만약에 수익이 있으면은 수익만큼을 또 빼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루는 선물은 대개 금융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융 선물의 경우에는 R이 있어요. 그래서 배당이나 이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은 이제 금융 선물이지만 이거와 대응되는 것이 이제 상품 선물이에요. 상품 선물. 원래 그 선물은 상품 선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곡물, 뭐 원유, 이런 것의 가격 변동을 관리하기 위해서 생겼는데 그 원리를 금융 선물에서 이제 가져다 쓴 거죠. 그래서 이 선물 거래소는 미국에 어디 있습니까? 뉴욕에 있지 않아요. 시카고에 있습니다. 왜 시카고에 있냐? 내 생각으로는 시카고가 미드웨스트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평원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리노이 주, 그 옆에 있는 일리노이주, 아이오와주 이런 데가 다 대평원인데 거기가 곡물이 엄청 많이 생산되는 데인데 생산되는 곡물의 가격 변동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 관리 대상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품 선물이 만들어진 거고, 그리고 그것을 재무관리해서 가져다가 금융 선물로 가져다 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금융 선물이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상황이 됐죠. 선물 가격과 관련해 가지고 컨탱고와 백오데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컨탱고라는 말은 어떤 것이냐면은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보다 더 큰 경우를 컨탱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는 S 플러스 C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요 S, 아까 우리가 예를 든 값순이가 현재의 배추 가격은 800원인데, 12월 달에 넘겨받기로 한 배추 선물 가격은 1,000원이다. 그러면은 컨텐거죠. 컨텐거. 선물 가격이 더 높고. 백워데이션은 그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F가 S보다 작은 거죠. 이때는 이제 이런 게 있죠. S 플러스 C 마이너스 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R이 C보다 더 커가지고 요 자체 캐리 코스트가 음수가 되면은, 요게 음수가 되면은 그 백워데이션이 되는 거죠. 선물 가격보다 현물 가격이 더 높아지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의 차이를 베이시스라고 해요. 베이시스. 이제 금융 선물에서는 선물 가격에서 현물 가격을 빼고, 또 상품 선물에서는 현물 가격에서 선물 가격을 빼든가 뭐 반대든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두 개의 가격 차이를 아무튼 베이시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베이시스는 그 선물 가격은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예측치잖아요. 그런데 만기가 가까워지면은 그 선물 가격은 점점 더 현물 가격과 같아지고, 만기에서는 두 개가 같아지죠. 그러니까 만기가 되면서 이 베이시스는 이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선물 거래의 유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선물 거래를 하는 사람이 그 재정 거래자, 또 아까 해지 거래자, 또 투기 거래자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이제 재정 거래자에 해당되는 거죠. 차익 거래, 뭐 차익 거래를 우리가 재정 거래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아비트리지, 재정 거래. 그랬을 때 이것은 어떤 식이냐면은, 선물도 우리가 선물 가격 결정 모형 이래 가지고 보유 비용 모형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현물 가격에다 보유 비용을 더해서 나온 그 가격은 선물 가격의 균형 가격이에요. 선물의 균형 가격. 그런데 그 선물이 거래되는 시장 가격이 그 균형 가격과 똑같냐? 그거는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똑같으면은 선물 시장이 균형 상태인 거고, 다르면은 이제 불균형 상태인 거죠. 그래서 선물의 시장 가격과 선물의 균형 가격, 여기서 균형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현물 가격과 보유 비용을 합친 그 보유 비용 모형으로 구한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다른 경우 불균형 상태라고 하는데, 이럴 때에 이 차이를 이용해서 그 이익을 도모하는 거래가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때 그 거래를 차익 거래라고 합니다. 재정 거래. 구체적인 상황으로 보면은, 일단 선물의 시장 가격과 선물의 균형 가격이 똑같으면 균형 상태가 돼서 재정 거래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같지 않은 것은 두 가지죠. 시장 가격이 더 큰 경우, 시장 가격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시장 가격이 더 큰 경우, 여기가 시장 가격이 더 작은 경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장 가격이 더 크면은, 그러면은 선물의 시장 가격이 더 크니까 선물을 지금 팔아요. 선물을 팔아요. 그리고 이쪽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이쪽을. 그러면 이때는 현물을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현물 주식 가지고 얘기할 때 내재 가치가 6만 원인데 시장 가격은 5만 원이다. 이러면은 저평가됐으니까 그냥 사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 선물의 시장 가격이 그 균형 가격보다 그 고평가됐다고 하면은 일단 이걸 팔고 선물을 팔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선물을 팔면은 현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선물을 줘야 되니까 지금 현물을 사가지고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물을 사가지고 갖고 가는 언제까지? 선물의 만기까지.
갖고 가는 데 드는 보유 비용까지 더해도 요 차이만큼의 이익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재정거래 전략이 바로 선물 매도와 동시에 현물을 매입해 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현물을 매입 안 해놓으면은 선물 매도해 놓은 것만 갖고 있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그 현물 가격이 오르면은 그 손실을 보게 되죠. 그거는 그 재정거래가 아니고 그런 건 투기거래가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선물의 시장 가격이 균형 선물 가격보다 저평가된 경우를 봅시다. 그러면은 저평가됐으면 사야죠. 선물을 사야 돼요. 선물을 사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선물을 사면은 나중에 현물을 내가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물을 사야 되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그 현물을 그러니까 선물을 매입해 놓으면은 현물을 사야 되니까 현물 산 거를 나중에 그거를 어디다 처분한 거를 마련해 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그냥 선물을 샀다고 해봅시다. 저평가됐다고 해서.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현물을 사야 되잖아요. 근데 현물을 사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격 상태에서 저평가된 거지 만기에 가까워지면서는 시장이 요동을 쳐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동해서. 그러면은 그때 가서는 그 그러니까 선물 가격이 오히려 고평가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현물을 팔아놔야 돼요. 그래야 현재 가격으로 차익을 얻고 나중에 현물을 매입해서 그 상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전략이 선물 시장 가격이 고평가됐으면은 선물 매도와 동시에 현물을 매입해 놔야 되는 거고, 선물의 시장 가격이 저평가됐으면은 선물을 매입하는 동시에 반대로 현물을 매도해 놓는 거예요. 그 선물 매도나 선물 매입에 대한 계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지 거래인데요. 해지 거래는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선물 거래의 이익으로 커버하는 거래예요. 그러니까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 그러니까 그 내가 농부라고 그래봐요. 그러면은 12월 달에 배추를 수확을 할 텐데 만약에 풍년이 돼가지고 풍년이 되면은 많이 수확을 해서 좋지만 가격이 떨어져서 오히려 손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손실이 날 게 걱정이 되니까 아직 그 알 수 없는 풍년인지 흉년인지 알 수 없는 상태니까 현물에서 일정한 가격으로 매도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선물로, 그러니까 현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선물로 커버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을 보면은 해지 거래는 항상 현물과 반대의 선물 포지션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현물과 선물을 반대로 포지션을 취하는 거예요. 만약에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이게 농부예요. 농부의 경우는 선물을 매도해야 되고, 현물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거는 갑순이에요. 갑순이 김장을 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갑순에는 선물을 매입해 놓는 거죠. 선물을 매입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롱 포지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롱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선물을 매도함으로써 해지하는 것을 숏 해지라고 하고, 숏 해지라고 하고, 반대로 현물이 필요한 포지션은 숏 포지션이라고 합니다. 숏 포지션, 숏 포지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선물 매입을 매입한다, 선물을 매입한다. 이거는 매입해서 해지하기 때문에 롱 해지라고 합니다. 롱 해지. 자, 그 다음에 선물 거래의 유형입니다. 유형제 이제 세 번째 투기 거래예요. 투기 거래. 투기 거래는 선물 매입은 증거금만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선물은 매입할 수 있어요. 옵션은
옵션은 매입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선물 가격만큼 내야 돼요. 그럴 때에 선물 매입은 돈도 안 내고 의사표시만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그러니까 돈 한 푼 없어도 내가 그 정보를 잘 맞추면은 엄청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적 효과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 선물, 옵션을 사고 파는 것이 훨씬 더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취재 프로를 보니까 주식 거래로 큰 이익을 본 사람이 나중에 재미 들여서 선물 옵션으로 하다가 다 말아먹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그렇게 나오는데 바로 이제 그런 거죠. 투기 거래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이익이 나면은 크게 키울 수도 있지만 그게 손실이 되면은 손실도 엄청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전략은 선물 가격이 상승할 것 같으면 선물을 매입해 놓고 주식을 매입하면 안 됩니까? 주식을 매입해도 되는데 주식은 매입하려면 돈이 들잖아요. 돈이. 그 주식을 사야 되잖아요. 선물은 살 때 돈이 안 든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이익을 크게 낼 수가 있죠. 하락할 것 같으면 선물을 매도해 놓는 거죠. 그렇지만 예상이 빗나가면 아주 큰 손실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경우에는 선물을 하는 게 좋죠. 할 수 있는 게 좋아요. 옛날에 9.11 테러 때, 쌍둥이 빌딩에, 뉴욕의, 무역센터에, 알카에다, 비행기가, 부딪히면서 이제 9.11 테러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 주가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주가가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면은, 주식을 공매해 놓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공매해 놓으면 돼요. 그렇지만 주식 공매보다도 더 좋은 거는 선물 매도예요. 선물을 매도해 놓으면은 엄청 큰 돈을 버죠. 그래서 그때 9.11 테러를 주도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죠? 빈라덴이었나? 빈라덴이었을 거예요. 빈라덴이 실제로 주가지수 선물을 자기가 9.11 테러를 하면서 주가지수 선물을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런 걸 알고 매도했냐? 빈라덴이 미국에서 유학한 미국에서 MBA를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전공이 파이낸스였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자라며요. 그쪽 나라에서. 그래서 공부할 만큼을 다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9.11 테러를 일으킬 거면은 주가가 크게 폭락할 거라는 걸 당연히 아니니까 주가 선물을 다 매도해놨고 돈을 확보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가끔 어설프게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젊은 친구던데 뉴스에 소개된 거 보니까 고속터미널에 물품 보관소인가 거기에다가 폭탄을 설치해가지고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잡고 난 다음에 조사하니까 선물을 매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빈라덴 하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큰 이익을 내려고 했었나 본데 어설프게 끝나고 잡혀 들어갔죠. 그래서 이 투기 거래는 일반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 훨씬 더 손익의 폭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해지 거래, 투기 거래, 차익 거래, 재정 거래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선물은 돈을 지금 주는 게 아니에요. 결제 금액만 지금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품을 주고 받는 거예요. 상품과 돈을 주고받는 거죠. 지금은 결제 금액만 정해놓고 선물 매입자의 이익은 선물 매도자의 손실과 제로섬의 특징을 갖는다. 그러니까 선물 매입자는 만기 현물 가격이 높아질수록 이익이 나고
낮아질수록 손실이 발생을 하는데 선물 매도자는 그거 반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손익을 합치면 항상 제로예요. 그렇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거는 제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다 이제 같이,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에 산 사람이 12,000원에 팔고 2,000원 이익 걷고 12,000원에 산 사람이 또 15,000원이 됐다. 그럼 3,000원 이익 걷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둘 다 윈윈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선물이나 이런 거는 제로섬의 특징을 갖기 때문에 한 사람의 손실이 한 사람의 이익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선물의 균형 가격은 현재 기초자산에다가 보유비용을 더해서 구한다. 만약에 수익이 있으면은 수익을 빼고, 그래서 F는 S 플러스 C 마이너스 R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선물 거래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차익 거래, 재정 거래고요. 다음에 해지 거래, 그 다음에 투기 거래 이렇게 세 개가 됐습니다. 투기 거래는 현물 포지션과 상관없이 선물만 가지고 사고 파는 거고요. 차익 거래나 해지 거래는 둘 다 현물과 선물의 연계성을 감안해서 사고 파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선물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